네, 안녕하세요. 본격적 개발협력 경험 공유 프로그램 개발협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다 줄여서 개사이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코엑스 인재관리팀 김성락입니다. 이윤정입니다. 본 행사는 코이카 이노포트에서 촬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본 행사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저희 무대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무대 참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죠. 여기는 코이카 이노포트라고 개발협력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원 혜택을 드리는 장소고, 이노포트에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검색창에 코이카 이노포트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간략하게 자기소개로 우리 오늘 한번 몸을 풀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농업만이 살 길이다 개발협력 분야 농업만을 향해 달려온 외길 인생 이상호라고 합니다. 아까 자기소개 농업 외길 인생을 걷고 계시는 이상호님의 개발협력 분야의 첫 걸음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농대를 나왔는데, 이제 농업 쪽으로는 농촌진흥청이라는 이제 국가기관이 있어요. 저희 나라. 거기서 이제 대학교 인턴으로 DR 콩고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게 저의 첫 이제 개발도상국의 경험이었고, 이제 이쪽 분야로 들어가게 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DR 콩고요? 그 농업진흥청이라고 하셨나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에서 대학교 해외 인턴을 보내면, 그러니까 DR 콩고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나라도 많지 않나요? 네, 쉽게 저희 동남아도 있고 남미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었는데,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미얀마 국가도 있었는데, 저는 특이하게 이제 DR 콩고를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특이하네요, 진짜. 왜 DR 콩고를 지원하셨나요? 사실 가장 큰 거는 이제 아무도 안 가는 낮은 경쟁률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제가 뽑힐 것 같아가지고 좀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예. 역시 그 개발협력 분야에 이제 인재로서 순발력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때 가셨던 DR 콩고에서 생활은 어떠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사람들이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데 반면에 조금 우리나라는 좀 바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조금 불확실하지만은 그런 톡톡 튀는 재미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활에 있어서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상호님도 좀 순박함이 묻어나는데 DR 콩고의 영향이신가요? 아니면 본투 순박인가요? 네. 농업 많이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한국은 바쁜데 그 DR 콩고는 좀 그 한국과 다른 환경 속에서 좀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뭐 어떤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뭐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뭐 그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농업 전공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자연 위주로 많이 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DR 콩고의 수도가 야운데인데 야운데 외곽에 있는 대자연을 보고 카메룬 수도가 야운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도 가가지고 네네. 뭐였죠? DR 킨샤샤다. 네네네. 킨샤샤를 갔었는데, 킨샤샤 주변에 이제 소도시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 산이나 이제 푸른 들판을 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마음의 여유도 있었고, 네. 이제 사람들도 이제 조금 차를 타고 다니기보다는 걷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안 타고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스럽게 걷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국과 다르게 좀 여유를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프리카라고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하면 좀 되게 덥고, 그리고 얼룩말과 사자가 뛰어노는 그 황량한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환경 속에서 특히나 농업은 밖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더위야 그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좀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조금 힘들었던 거는 이제 벌레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제 거기 무뚜무뚜라는 네네. 아주 작은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가 우리나라 지금 흡혈파리가 많이 좀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 파리한테 물리면은 지금 많이 가렵고 붓는다고 하는데, 그 무뚜무뚜라는 벌레한테 물렸을 때 팔이나 이런 곳에
엄청 흉터도 남고 계속 긁게 돼서 피도 좀 나고 네. 그렇게 가려웠던 기억이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가려운 채로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뭐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다행히 그때 갔었을 때 협력 의사분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간호사분도 있고 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좀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바르고 했었을 때는 좀 완화가 됐었어요. 네. 그래도 지금은 뭐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시고요. 네, 다행히 후유증은 많이 없고, 네. 그럼 케냐에도 무뚜무뚜 벌레가 있나요? 아니요, 무뚜무뚜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 저기 토착종인가 보네요. 무뚜무뚜가 사실 거기 현지 주민들이 말하는 그거라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벌레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무뚜무뚜 벌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무뚜무뚜 벌레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22명이 시청 중이신데 아프리카 갔다 오신 분은 한 분은 계실 것 같아요. 무뚜무뚜 벌레 알려주시는 분한테 커피 선물 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경력을 보시면 그러고 나서 무뚜무뚜의 벌레에 그렇게 시달리고 나서 또 다시 콩고에 가셨는데 무엇이 다시 콩고를 찾게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콩고를 갔던 게 제가 첫 해외 경험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콩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아까 조금 편안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콩고에서 활동을 하다가, 있었던 경험 중에 그 현지 주민분이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현지 주민분께서 이제 저한테 토끼를 주셨어요. 토끼요? 네, 생토끼 2마리를 이렇게 딱, 저기. 저 사진은 네, 사진 보이네요. 저 귀여운 거를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저보고 너 먹는 거 좋아하지 저거 먹어보지 않을래 이러면서 살아 저기 보시면은 지금 토끼가 네. 이파리 물고 있거든요. 네. 야만인. 그 살아있는 그대로 잡아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저도 살아있는 토끼예요. 네. 그래서 먹어보라고 했던 그 기억이 조금 많이 남는데 사실 저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콩고를 다시 찾게 했던 기억이 남네요. 20년도에는 그 솔로몬 군도에서 새끼 돼지에 이어서 이제 21년도는 토끼인가요? 그래서 드셨나요? 아이 근데 먹지는 못했습니다. 요리는 할 수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나 다음에 꼭 토끼를 드시게 되면 꼭 좀 이제 맛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그 웃음과 눈물 그리고 가려움이 있는 아프리카 적응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하신 것만 보면 농업 전문가의 길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농업 분야로 이제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이 농업 분야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되게 틈새 시장 같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가 좋습니다. 네. 네, 보수가 좋아서 이 분야로 쭉 나가다 보면은 내 하나는 좀 먹여 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DR 콩고를 선택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되게 순박해 보이는 인상과 그 어눌해 보이는 말투와 달리 상당히 전략적인 것 같은데 네, 동의하십니까? 좀 철두철미한 것 같습니다. 역시 섹터 전문가로서의 그 날카로움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언제 농업 분야로 결정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저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 교생 선생님께서 태권도 봉사단원 출신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교생 선생님께서 이제 태권도 봉사단원을 하시면서 남미에서 있었던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분야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등학교 때 이제 내 기술을 가지고 이런 개도국이나 이런 걸 전수를 하고 싶다, 전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농업 분야 이제 농대를 가게 됐고 그렇게 이제 쭉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남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좀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부러우면서도 좀 책임감을 느끼는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개발협력 분야로 잘 오게 만든 그 교생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 또 어디선가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지 몰라요. 그쵸? 네, 네. 우리 느낌 아시죠? 영상 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날카로우신 분이니까 네, 날카롭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준비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15년 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런 개발 협력 분야, 농업 분야의 섹터 전문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되면 맛있는 토끼가 아니고 맛있는 이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제가 급하게 요청드렸지만 또 날카로운 또 섹터 전문가답게 또 순발력 있게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보시면 또 섹터 전문가의 길을 가시는 분 입장에서 개발음료 분야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가 농업이다 보니까 이제 네. 농업 분야는 개발도상국에서 꼭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이제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역시 기술이 답인가요? 네, 기술을 배우십시오.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00세 시대 기술이 답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쭉 개발협력 분야에서 탄탄대로만 걸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상호님에게도 가끔 개발협력을 포기하고 싶다는 그 순간이나 슬럼프들이 찾아오시진 않나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가 어떻게 보면 농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야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에어컨 빵빵한 사무 공간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한식 조리사나 이런 과정들도 했었는데 그래도 제 길은 농업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잘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돌아오신 덕분에 그 15년 만에 교생 선생님께 또 안부도 전하고 오늘 이렇게 값진 경험 나눌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잘 돌아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전 채팅창에 지금 너무 많은 그 질문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혹시나 여기 답변 가능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어의 일상 도아스 다이어리 그 저자이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곧 아프리카 국가에 파견될 코이카 와이프입니다. 현직자들 중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국제개발 협력 경험을 하셨는데 아프리카 생활에 대한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아프리카 분들 네. 아프리카 다 동팀으로 빼고 아프리카 다 경험하셨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팁 한 가지씩 간단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에 받아서 이제 최대한 외장하드에 네. 재미있는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셔서 네. 여가 생활에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테니스를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런 이제 생각보다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테니스를 배우는데 한 20만 원 정도 든다면 현지에서는 더 저렴하게 1대1 과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미 활동을 찾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축구 아닌가요? 축구도 맞는데 네. 그 틈새로 또 테니스가 역시, 네. 역시 매사가 전략적입니다. 질문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크리스티나 문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이제 질문하셨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협력 분야는 주로 협력국으로 파견이 진행되고 기간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직업 안정성 면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정도의 파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운 곳으로 파견을 가거나 관련 분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패널들은 어떤 고충이 있으셨는지 패널분들의 극복 방법이나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상호님이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경력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똑같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분야는 3개월도 많고 일주일도 많고 길면은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3년, 4년 이렇게도 많은데 결국 이 분야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그러면 주영님, 죄송합니다. 은재님께서 그 도마뱀이랑 흙탕물이 있는 환경 속에서 계속 이제 업무를 이어가야 될지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이걸 극복하기보다는 이걸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한 그 마인드셋과 동일하게 이제 개발협력 분야에 계속 이제 계시는 분으로서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인 건가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하이그린팜? 네, 맞습니다. 하이그린팜? 네. 네. HI.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농업 관련한 그 민간 회사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고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저희 하이그린팜은 민간 기업이고요. 저 하이글로벌 그룹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있는 회사 중에 계열사에 있는 하이그린팜이라는 회사로 지금 농업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녹차 식용유나 녹차 비누 같은 것을 개발을 했었고 지금은 그런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현재는 이제 미얀마 쪽에 이제 농업 사업을 하려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나요? 지금 아보카도를 키우고 있고요. 이제서 저희가 이제 IBS 사업으로 해서 이제 아보카도를 통한 가공 공장 구축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보통 중남미에서 오잖아요. 중남미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이제 아프리카도 있는데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잡혀 있고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작농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커피만 봐도 동남아 커피랑 중남미 커피랑 맛이 다른데 아보카도도 동남아 아보카도랑 미얀마 아보카도랑 맛이 다른가요? 사실 그 로컬 품종이라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 품종이 있는데 저희가 흔히 마트 같은 곳에 가서 먹는 아보카도는 하스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하스 품종이 이렇게 동그란 타원형 그 모양이고 어떤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제 머리만한 아보카도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요 주먹만한 아보카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하스라는 이제 좀 대중적인 품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 네. 아보카도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코이카 IBS 사업 담당자로 이제 근무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코이카 IBS 사업은 뭔가요? 코이카 IBS 사업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민간 자본이 투입된 ODA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쉽게 이해해서 기업이 돈도 벌고 그리고 개도국에 좋은 일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토끼를 잡으셔야 됩니다.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이시네요, 진짜. 네. 그러면 그 지금 아까 농진청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과 그리고 민간 여러 두루 경험을 거치셔서 지금 현재 민간 분야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민간 분야에서 바라보는 ODA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일단 지금 많은 국가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CSR이라고 해서 이제 민간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일반 저희 국내에 이제 좀 소외계층군에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제품을 쓰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현재는 조금 미흡하지만은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ODA 재원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 한국도 이제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개발협력 분야의 취업처는 공공과 NGO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민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개발협력 풀이라는 곳에 취업을 하기는 상당히 좁은 풀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진출함으로써 이제 가치사슬이나 이런 네.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가진 전문성을 개발도상국에 적용을 해서 이제 돈도 벌고 그 좋은 일도 하고 네. 예,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까 PAO 활동을 DR콩고에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PAO 활동도 대표적인 이제 코이카에서 수행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 건데 PAO 활동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PAO 활동은 무뚜무뚜? 무뚜무뚜는 아니고 코이카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네. 현장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각각의 요소들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농업 전공이다 그러면은 그 PA 활동을 가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 콩고로 이제 단기 프로젝트로 이제 소액금융 분야로 가게 됐고 이제 거기에 농촌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현지 주민들에게 대출을 조금 해주면은 그 현지 주민들이 이제 뭐 양계 사업을 했을 때 병아리를 산다든지 종자를 사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면 그걸 상환하고 근데 현지 주민들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삶의 질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서 현물로 상환을 하는 건가요?
현물로 상환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그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네. 그 현지에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소중한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경력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업무 경력도 많고 그리고 농업 분야에 또 독특한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면 뭐 취업 뭐 별거 아니지 않나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이력서 많이 쓰고 자소서 쓰고 떨어지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얻어 걸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 저는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저를 필요로 하시는 곳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쭉 앞으로 나가는 게 이제 좀 취업이 잘 된 거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면 그 뭐 이력서를 써서 떨어지는 것도 남들이랑 똑같이 떨어지는데 그거에 상처를 별로 안 받으시나 봐요. 상처는 받는데 네. 조금 빨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농업이라는 그 자존감 덕분에 이런 네. 것들을 잘 회복을 하시고 잘 나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 섹터 전문가로서 아까 그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석사학위를 가지면 어떤 부분이 좋나요? 일단 저는 그 농촌개발 전공을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서 이제 농학 석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 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엔기구나 여러 가지 그 민간 기업분들에서 좀 석사 학위가 있어야지 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기초 단계는 겪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석사가 지금 필요한 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 네. 계획이 있으시네요? 아, 네. 그러면 석사는 그 코이카 장학생 제도를 활용을 해서 석사를 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코이카 장학생 제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이제 코이카 일반 봉사단을 가기 전에 이제 코이카 측에서 약간 단원 설명회 같은 거를 해요. 그때 이제 기국 정착 지원금이나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대학 학업을 조금 더 하고 싶다라면 국내외 이제 학교에 대해서 석사 지원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그 절차에 맞게 진행을 했고 다행히 잘 돼서 이제 학위 취득까지 됐었습니다. 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다 그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인데 이제 그래도 상한치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 상한치 내의 금액 장학금을 좀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이카 홈페이지에서 그 WFK 장학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고 은진님 아까 석사 얘기했는데 꼭 검색해 보세요. 네, 네. 저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섹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전문성을 만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터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이 분야를 하다 보면은 섹터 전문가도 맞지만은 나중에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예산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제너럴리스트지만은 이제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농업도 파야 되고 보건도 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게 전문성이 있더라도 사업 전반에 대한 다 경험을 두루두루 갖추게 될 거란 말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은지님이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그 녹여냈던 사례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경험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님, 네. 국제기구, 이상호님 관련해서 혹시 다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방금 말씀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 최종 목표가 약간 국제기구에서 농업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제기구 진출하기에는 지금도 석사학위도 있고 여러 다방면의 경험이 있어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질문 나왔던 것 중에 단기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도 큰 1부터 10으로 봤을 때 중간중간 2요소, 4요소 이런 요소들에만 투입이 됐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계획부터 마무리까지는 했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저의 소속된 기업에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이런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로 진출하고 싶은 게 저의 지금의 현 단계 스텝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이제 그 부분의 파트로서 이제 역할을 했다면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뤄보는 경험을 좀 더 쌓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역시. 네.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만 잘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국제기구 관련이면 그 농업 관련한 그런 기구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따로 목표하시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네, 전 농업 관련된 기구로 가고 싶고 여러 가지 국제 기구가 있는데 이제 FAO나 지금 가장 제가 농촌 개발 전공이다 보니까 UNDP 쪽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네. 역시 농업 쪽 한우물 외길 인생 다운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섹터 전문가를 꿈꾸는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섹터 전문가, 제너리스트 이런 것 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응원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송다윤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패널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니 확실히 해외 봉사단을 하기 위해서도 그 이후에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영어 능력은 필수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분은 모두 영어 관련 전공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신지 아니라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패널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니 확실히 해외 봉사단을 하기 위해서도 그 이후에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영어 능력은 필수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분은 모두 영어 관련 전공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신지 아니라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있으신 패널분들 중에서 아마 영어 실력이 가장 안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예를 들자면 토익 점수 500이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좀 쉽지 않은 이런 영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좀 두려우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전문성을 기르시면 됩니다. 전문성을 기르다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장벽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저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될 단계는 오지만 그래도 다른 길로 이제 이 분야에 발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 모두 이런 행사가 처음이고 저희도 이런 진행이 처음인데 좀 저희 한 명씩 그 소감을 말을 하면서 오늘 자리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았겠지만 그래도 패널분들이 잘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너그러이 시청을 해주셔서 잘 끝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많은 걱정을 하실 텐데 잘 풀릴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제 모두 참석해주신 분들 마지막 끝인사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까 우리 배워본 끝인사 있잖아요. 어디선가 우리 한 번쯤은 동티모르 사람 한번 만나잖아요. 네, 그렇게 그 동티모르 인사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자,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브리가도!